저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내분 비내과 전문의로서 매일같이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에게서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선생님, 요즘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진찰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뇨 전 단계의 4가지 침묵의 신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소름 돋게 만듭니다. 밤에 자주 소변을 보거나 계속되는 갈증, 잠깐 흐려지는 시야목 주위 피부가 어두워지는 현상 같은 아주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너무 미세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늦기 전까지는 이를 무시합니다. 우리 몸은 마치 온돌 난방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단 한 군데의 배관이 막혀도 집 전체가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스템이 무너지기 전에 그 막힌 배관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 중 단 하나라도 느낀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이 상태를 완전히 되돌릴 수 있도록 돕는 4주 로드맵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올해 당신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첫 번째 침묵의 신호는 바로 몸의 작은 변화들을 스스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수천 명의 노년층 환자들을 진료해왔는데 가장 무서운 공통점은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초기 신호들을 모두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피로가 오래 지속되거나 밤에 자주 소변을 보거나 갈증이 심하거나 목 부위가 어두워지거나 식사 후 가벼운 어지러움이 있어도 대부분은 웃으며 말합니다. 선생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병을 조용히 진행시키는 원인입니다. 우리 몸속 포도당 대사는 한국 가정의 온돌 시스템과 매우 비슷합니다. 일부가 막혀 있어도 집은 여전히 따뜻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방이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이유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 즉 당뇨 전 단계로 가는 길목은 서서히 막혀가는 온돌 배관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호한 증상만 나타납니다. 그 후에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혈당이 상승하고 몸의 자연 리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미 심각해졌을 때 비로소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는 당신의 세포가 더 이상 문을 열어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운반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포도당은 혈액 속에 머물며 혈당을 올리고 세포는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됩니다. 피곤함 흐려지는 시야단 음식에 대한 갈망 과도한 갈증이 나타나는데도 사람들은 스스로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시는 첫 번째 침묵의 신호이며 뒤에 이어질 14가지 신호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첫 번째 신호를 알아챘다면 이미 전체 진행을 멈추는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통제권을 되찾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런 무시의 패턴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혹은 단지 나이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이상한 느낌을 지나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제가 한 말이 당신 또는 당신의 가족에게 해당된다고 느껴진다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다음 침묵의 신호들을 깊이 있게 계속 설명하길 원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신호들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라는 첫 번째 침묵의 신호를 이해했다면 이제 두 번째 침묵의 신호를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야간뇨와 지나친 갈증입니다. 이는 제가 한국의 노년층 환자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보는 증상이자 가장 쉽게 노화로 착각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거나 입이 계속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행동들은 신장이 혈액 속 과도한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과부하 상태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신장은 포도당을 희석해 배출하기 위해 세포에서 물을 끌어와 소변으로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탈수가 발생하고
갈증 신호가 계속 활성화됩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갈증, 음수, 배뇨의 순환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특히 한국의 노년층에서는 추운 계절이나 건조한 계절에 이 현상을 단순 탈수나 밤에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밤에 물을 많이 마셔서 야간뇨가 생기거나 방광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더하고 식후 혈당을 측정해보면 거의 항상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저녁 식사 후 혈당이 크게 상승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저녁 식사가 하루 중 가장 큰 식사이며 흰 쌀밥, 면, 진한 국물, 달콤한 과일이 자주 포함됩니다. 식후 혈당이 160에서 180mg를 넘으면 신장은 즉시 과도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반응합니다. 이는 노화가 아니라 혈당이 너무 높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초기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를 점검해 흰 쌀밥을 절반으로 줄이고 배, 귤, 샤인머스켓 같은 달콤한 과일을 제한하십시오. 둘째, 수분 섭취는 밤에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하루 전체에 고르게 분배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야간뇨가 감소합니다. 또한 저녁 식사 후 10-15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혈당이 내려가 신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밤에 3번 깨어나는 것이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해보니 저녁 식사 후 혈당이 180을 자주 넘었고 신장은 밤새도록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단 3주 동안 저녁 식사를 조절하고 식후 가벼운 활동을 늘린 것만으로도 깊게 잠을 자고 야간뇨는 크게 줄었으며 갈증도 사라졌습니다. 이는 야간뇨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진행 중인 대사 기능 이상을 알리는 침묵의 신호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야간뇨와 지나친 갈증이 나타나면 다음 침묵의 신호가 뒤따라옵니다. 바로 깊은 피로감, 즉 아침부터 몸의 에너지가 모두 빠져나간 듯한 느낌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침묵의 신호이며 많은 한국 환자들이 단순한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오해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지속적인 피로는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넘쳐나는데 세포는 에너지 부족 상태라는 매우 명확한 신호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아침 식사에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것입니다. 김밥, 국수떡, 혹은 아예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무겁게 먹는 경우입니다. 많은 노년층은 아침에 식혜나 과일 주스를 마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는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켰다가 곧 급격한 하강을 유발해 하루 종일 피곤함을 남깁니다. 이 배터리 방전 느낌은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할 때 발생하며 무기력 가벼운 두통졸림, 움직이기 싫어짐 등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포도당이 세포 밖에 갇힙니다. 몸은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지만 필요한 연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마치 온돌배관이 막혀 있는데 난방을 켜려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은 높은데 세포는 에너지 결핍 상태가 됩니다.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하며 낮 동안 여러 번 누워 쉬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대부분 이 원인이 대사기능 장애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해결하려면 식사 시간을 조절해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 생선, 콩류, 무가당 요거트 같은 단백질 중심의 간단한 아침 식사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점심 식사 후 15분 걷는 것은 포도당 사용을 도와줍니다. 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2주 안에 에너지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부산의 65세 여성 환자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오후마다 졸음이 쏟아져서 이것이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해보니 아침 식사 후 혈당이 116mg DLE까지 상승했습니다. 단백질 중심의 아침 식사로 바꾸고 매일 걷기 운동을 추가한 후 그녀는 몸의 스위치가 켜진 것 같다고
걷고 말했고 머릿속이 맑아지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깊은 피로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이 즉각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침묵의 신호임을 보여줍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증상 이후에 네 번째 침묵의 신호가 나타납니다. 바로 잠깐 흐려지는 시야와 목이나 겨드랑이, 주변 피부가 어두워지는 현상입니다. 이 증상들은 많은 한국 노년층이 계절 변화나 조명 또는 노화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증상들입니다. 시야 흐림이 착각되는 이유는 너무 짧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에 검게 변한 피부는 더러움, 건조함 혹은 목도리를 착용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두 증상은 불안정한 혈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이 상승하면 눈 속의 체액 변화로 인해 수정체가 약간 부어 시야가 잠시 흐려지며 이 현상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피부 과적으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생기는 어둡고 두꺼우며 약간 거친 피부는 흑색 가시세포증이라 불립니다. 이는 인슐린 수치가 오랜 시간 높게 유지될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 인슐린이 피부 세포의 성장을 촉진해 피부가 두꺼워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해결하려면 피부 외적인 관리보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저녁 식사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는 것이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하면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체중이 조금만 줄어도 피부의 어두워짐이 완화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나는 수원에서 58세 여성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다. 그녀는 시력이 약해진 줄 알고 계속 안경을 바꿨다. 또한 목 피부가 점점 어두워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겨울에 목도리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식후 혈당이 매우 높았고 그것이 시야 흐림과 피부 변화의 원인이었다. 식단과 신체 활동을 조정한 후 시야는 안정되었고 목 피부도 눈에 띄게 밝아졌다. 이 사례는 시야 흐림과 피부 흑변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에서 보내는 경고임을 보여준다. 순환계와 신경계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다섯 번째 침묵 신호가 종종 나타난다. 바로 손발 저림과 상처 치유 지연이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닥에 오래 앉아서 추운 날씨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서 상처가 늦게 낫는다 라고 오해한다. 이러한 혼동의 이유는 전형적인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문화 추운 기후, 그리고 겨울에 김장을 준비하며 손을 많이 쓰는 생활 방식 때문이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손발 저림과 상처 치유 지연은 종종 오래 지속된 고혈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혈당이 너무 높으면 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이 손상되어 신경신호가 불안정하게 전달된다. 이로 인해 손끝과 발끝에 저림, 따끔거림, 화끈한 통증 혹은 감각 저하가 발생한다. 상처의 경우 높은 혈당은 혈액순환을 떨어뜨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그 결과 작은 상처도 완전히 아물기까지 몇 주가 걸리고 감염되기 쉬워진다. 초기 해결책은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제한해 혈당 조절을 강화하고 해양 생선에서 얻는 오메가3 섭취를 늘리며 가벼운 신체 활동을 유지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겨울철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한국의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데 추운 날씨가 저림을 쉽게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광주의 69세 환자가 기억난다. 그녀는 김장을 하다가 작은 상처가 났는데 건조한 날씨 때문에 상처가 늦게 낫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상처는 여전히 붉고 아프며 아물지 않았다. 검사해보니 혈당이 정상보다 훨씬 높았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가벼운 운동을 늘리고 상처를 적절히 관리한 후에야 상태가 호전되었다. 이는 손발 저림과 상처 치유 지연이 단순히 추운 날씨나 건조함 때문이 아니라 미세혈관 수준에서 몸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경고임을 보여준다. 많은 한국인들이
전당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신호 중 하나가 6번째 침묵 신호이다. 바로 지속적인 단맛 갈망과 늘어나는 복부 지방이다. 환자들은 이것을 입맛이 변했다. 날씨 때문에 피곤하다. 나이가 들어 신진대사가 느려졌다. 라고 여기지만 내분비내과 의사인 내 관점에서는 인슐린이 오랫동안 과부하 상태에 있었다는 신호다. 근본 원인은 익숙한 한국인의 생활 패턴에서 비롯된다. 늦은 저녁에 흰 쌀밥, 사골국 냉면 떡볶이 같은 탄수화물 많은 음식을 먹고 그 뒤에 샤인머스켓, 한국배, 제주 감귤 같은 달콤한 과일을 디저트로 먹는 습관이다. 여기에 저녁 식사 때 마시는 소주나 막걸리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인슐린이 갑작스러운 포도당 증가를 처리하기 위해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만든다. 인슐린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몸은 이미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잘못된 배고픔 신호를 보내어 단맛이나 탄수화물을 계속 찾게 된다. 과학적으로 인슐린은 에너지 저장 호르몬이다. 인슐린 수치가 오랫동안 높은 상태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몸은 포도당을 지방 특히 간장 복부 주변의 내장 지방으로 빠르게 전환한다. 이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대사증후군의 가장 위험한 요소이며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다. 놀랍게도 많은 환자들이 체중은 크게 늘지 않지만 허리둘레는 꾸준히 증가한다. 이 침묵 신호를 조절하기 위한 해결책은 한국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인 저녁을 조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3분할 규칙을 적용한다. 채소 1, 단백질 1,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 1. 이는 인슐린을 안정시키고 단맛 갈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오후 6시 이후 달콤한 과일을 줄이고 베리류나 견과류로 대체하는 것은 작지만 효과적인 변화다. 저녁 식사 후 15분 걷는 것도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복부 지방 축적을 줄인다. 서울의 66세 남성 환자가 기억난다. 그는 겨울철 활동량이 줄어 복부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종종 밥 2공기 막걸리 1병, 그리고 감귤 여러 개를 먹는다고 말했다. 3분할 규칙에 따라 저녁을 조정하고 술을 줄이며 가벼운 운동을 추가한 결과 단 한 달 만에 허리둘레가 4cm 줄었다. 이는 단맛 갈망과 복부지방 증가가 나이가 아니라 조용히 진행되는 대사 불균형의 신호임을 보여준다. 신체적 증상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7번째 침묵 신호가 나타난다. 바로 기분과 집중력이다. 한국의 많은 노년층 환자들은 짜증 우울감, 머리가 무거운 느낌, 약속이나 물건 위치 같은 간단한 것을 기억하기 어려워져 병원을 찾는다. 이들은 이를 노화나 스트레스로 생각하지만 대사 관점에서는 혈당 불안정에 대한 뇌의 반응 신호이다. 가장 흔한 원인은 정제된 전분 위주의 식단과 오후에 케이크, 달콤한 과일, 당분이 든 음료 등을 간식으로 먹는 습관이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지면 뇌는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만큼의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한다. 마치 전기가 불안정할 때 집안의 전등이 깜박이는 것처럼 뇌는 갑작스러운 피로, 집중력 저하, 짜증, 심지어 불안을 유발한다. 과학적으로 뇌는 포도당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혈당이 크게 변동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균형이 깨져 기분 변화가 나타난다. 환자들은 더 민감해지고 쉽게 화를 내고 이유 없이 우울해질 수 있다. 많은 한국 노년층 환자들은 자신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 인내심이 사라졌다, 머리가 뿌옇다고 표현한다. 이 상태를 줄이는 해결책은 균형 잡힌 식사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특히 오후에 빠르게 흡수되는 당을 피하는 것이다. 견과류, 무가당, 요거트 소량의 단백질을 간식으로 섭취하면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가 공급된다. 또한 최소 7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뇌가 회복되고 기분 관련 호르몬이 조절되는 데 도움이 된다. 478 호흡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에 산소 공급을 늘리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전에서 만난 72세 환자가 기억난다.
그는 이유 없이 아내와 자녀에게 화를 자주 냈다. 그는 자신이 나이가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침과 오후의 혈당을 측정해보니 혈당 변동폭이 매우 컸다. 식단을 조정하고 당분을 줄이며 오후에 짧은 산책을 추가한 후 그의 기분은 크게 안정되었다. 그는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감정과 집중력이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몸속의 깊은 대사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7가지 중요한 침묵 신호를 나열하고 분석한 후 마지막 침묵 신호, 8번째 신호에 도달하게 된다. 바로 미루는 습관과 내일 하면 되지라는 마음가짐이다. 이것은 신체적인 증상은 아니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전당뇨가 실제 당뇨병으로 진행되기 전에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 미루는 습관의 원인은 방심과 가족을 자신보다 우선시하는 성향에서 비롯된다. 한국 문화에서 매우 흔한 특성이다. 많은 노년층은 손주 돌보기 요리 청소 자녀를 도우느라 바쁘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은 소홀히 한다. 몸이 신호를 보내도 이를 무시하거나 그냥 피곤한 거지.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과학적으로 하루를 미루는 것은 높은 혈당이 몸을 조용히 계속 손상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고혈당은 작은 혈관, 신경, 신장, 눈, 심장을 손상시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몸은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도움을 받으면 매우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단 한 달만 올바르게 변화해도 혈당은 상당히 개선되고 인슐린 수치는 낮아지며 많은 증상이 사라진다. 한국 환자들에게 내가 적용하는 최적의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4주 로드맵이다. 1주차, 흰 탄수화물을 줄이고 현미 고구마 같은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로 대체한다. 하루, 입정권보 추가. 2주차 혈당 변동을 막기 위해 아침 식사에 단백질 추가 달걀, 생선콩, 무가당 요거트가 적합하다. 3주차 제때 잠자리에 들고 취침 전 화면 노출을 제한하며 오후 6시 이후 단 것을 줄인다. 4주차 식후 혈당을 측정하여 생활 습관을 더 정확히 조정하고 저녁 식사 후 가벼운 활동을 유지한다. 제주의 한 66세 환자는 1년 넘게 자신의 증상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로드맵을 정확히 4주간 따르자 숙면을 취하고 야간뇨가 크게 줄었으며 허리둘레가 감소하고 단맛 갈망이 사라졌다. 다음 달 검사에서는 식후 혈당이 거의 30mg/dl 감소했다. 전당뇨 환자에게 매우 의미 있는 변화다. 결론적으로 미루는 습관은 건강을 지키는 여정에서 마지막 적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제때 행동한다면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의사로서 나는 몸이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고 항상 믿는다. 오늘 들은 모든 신호, 야간뇨, 깊은 피로시야, 흐림 손발 저림 감정 변화. 이 모든 것은 건강이 보내는 부드럽지만 끈질긴 메시지다. 이를 조기에 알아차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발견하는 질병을 피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가져가기를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몸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살핀다면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익숙한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오늘 들은 내용이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볍게 공유해 주시기 바란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다. 평온한 하루와 건강을 기원한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이며 의사의 진단 치료 또는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는다. 시청자는 언급된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